그래서 그런 것들을 네. 기대를 해가지고 사시면은 네. 빠르게 그 실망하실 수도 있는데. 예. 예. 이쪽으로.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테슬라 차량이고요. 자, 일단 사진에 굉장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희 자기소개 좀, 나이랑 사시는 지역만. 저는 서울 살고요. 네, 서울 혹시 어디 쪽? 동작구에 살고 있습니다. 동작구. 예. 네. 하고 나이는 이제 42살이고요. 42. 애 2명의 아빠이기도 합니다. 혹시 자녀분 나이가 혹시? 네. 네. 대단하십니다. 네. 제 둘의 아빠고, 첫째분하고 둘째하고 나이가 혹시? 첫째는 9살이고, 아. 둘째는 늦둥이라서 늦둥이요. 2살이에요. 오, 참, 축하드립니다. 예, 축하 감사합니다. 근데 네. 아기가 참 어떻게 보면 힘든 게, 네. 이쪽으로. 이쪽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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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기간에 이제 네. 태어났거든요. 코로나 기간 때? 작년 4월에. 아, 와, 그때 뭐 대단했죠. 알겠습니다. 요거 차량명이랑 예. 연식, 등급, 트림, 선택 옵션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뭐 제 차는 테슬라 모델 Y 네. 롱레인지 트림이고요. 예. 그리고 차는 2021년 5월에 인도를 받았습니다. 아마 예. 거의 이제 국내에서는 이제 2021년 이제 2월부터 신청을 받았으니까 네. 한 3개월 인도 기간 고려하면 아. 그래도 꽤 Y로는 좀 Y로는? 빠른 편인 것 같기도 예. 하고요. 예. 그 다음에 옵션 같은 경우는 이제 FSD 풀 셀프 드라이빙 옵션이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깡통입니다. 나머지는 그것만 네. 넣었다는 거. 네, 자, 그러면은 요 소요 기간이 잠깐만 5월 한 4달 정도 되나요? 예, 제가 처음에 그 설날 때였거든요. 예. 설날 때 그 테슬라 모델 Y가 국내에 출시된다라는 예. 기사를 이제 보고 설날에 이제 처갓집에서 예. 이제 와이프랑 처제랑 있다가 예. 테슬라 그 매장에 가서 네. 보고 나서 그냥 그 자리에서 이제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앱으로 결제를 했죠. 앱으로. 예. 그럼 네. 혹시 지금 현재 키로수가 혹시? 7,500km 정도 탔는데요. 네. 사실 이게 전기차가 이제 갖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면은 싸니까 굉장히 많이. 예, 운행 키로수가 늘어납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뭐 친환경적인가? 그렇죠. 맞죠. 맞죠. 고민을 해봐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원래 그렇게 차 안 모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구나. 예.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일단 요 롱레인지 일단 모델 Y를 구매하신 이유. 일단 모델 3를 타던 친구가 너무 자랑을 해가지고 너무 자랑을 해서. 예, 사실 테슬라에 대한 관심이 많았었는데 이제 Y가 나온다 그래가지고 딱 가서 봤더니 와, 차가 이게 나름 궁궐인 겁니다. 이제 안에가 너무 넓어가지고. 네. 물론 이제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이제 아이오닉 5라든가 다 전기차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파워트레인이 내연기관차랑 좀 다르니까 실내를 좀 뭐 전장도 길고 많이 뽑는데, 사실 저희가 계속 내연기관차만 타다 보니까 이걸 딱 앉는 순간 굉장히 그 애들이 더 커도 굉장히 잘 그렇죠. 여유롭게 차 안에서 지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하나가 들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또 유지비가 굉장히 이제 싸다라는 점. 유지비. 예. 그렇죠. 이게 뭐 약간 막간을 얘기를 드리자면은 제가 사실은 그 출퇴근을 그동안에 이제 버스를 했는데요. 근데 지금 계산을 해보니까 버스보다 전기차로 다니는 게 훨씬 더 싼 것 같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그렇다고 제가 직장에서 이제 주차장이 제공이 되는 그런 직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 인근에 있는 공영 주차장이 공영 같은 경우는 전기차에게 그
요금을 반값을 해주거든요. 아. 그럼 이제 월 단위 주차가 저는 그 네. 등록한 주차량이 보통 차는 13만 원인데 예. 이 테슬라 같은 게 6만 5천 원. 그리고 이제 왔다 갔다 하루에 한 20km를 뛰는데 네. 사실 20km 뛰는 것까지 같이 감안을 하면은 네. 한 달 버스비보다 이게 더 싸지 않냐? 싸지 않나? 예. 알겠습니다. 네. 제가 자세한 건 조금 이따가 또 네. 여쭤보도록 하고요. 자, 그럼 만약에 지금 이제 롱레인지로 이제 지금 선택을 하셨잖아요. 네. 가까운 친구분의 지인분께서 나도 모델 Y 사고 싶은데 야, 추천 등급 좀 해줘라. 추천 좀 해줘라 라고 여쭤본다면 어떤 걸로 추천을 해주실 것 같으세요? 스탠다드, 롱레인지, 퍼포먼스. 진짜 어렵다. 네. 어려운데 네. Y를 굳이 사귄다고 하면은 결국 이제 롱레인지밖에 갈 수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혹시- 왜냐하면 네. 일단 트림이 세 가지가 있는데 네. 스탠다드 플러스랑 롱레인지랑 이제 퍼포먼스가 있는데 일단 스탠다드는 아마 조금 인도받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왜냐면 그 좀 성능 자체가 모호하기 때문에 아마 예. 생산이 굉장히 제한적으로 되거나 아마 지금 국내에서는 주문을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퍼포먼스 같은 경우는 물론 그 전기차가 갖고 있는 주행의 네. 주행상의 이점이라든가 어떤 운전의 재미를 느끼려면 물론 퍼포먼스도 좋은 대안이긴 네. 합니다만 네. 굳이 Y가 보다는 모델 3의 퍼포먼스를 가는 게 오히려? 예, 전기차의 특징을 좀 더 재밌게 좀 더 싸게 네. 즐길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아, 하거든요. 물론 X랑 S 같은 경우는 아예 트림이 좀 멀리 가기 때문에 네. 그 비교군은 아닌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들고요. 아. 그렇기 때문에 결국 Y를 산다면 저 같으면은 롱레인지, 롱레인지. 3를 산다면 퍼포먼스로 퍼포먼스로 가는 게 좋지 않겠냐. 좋지 않, 알겠습니다. 그럼 추천하는 등급은요? 예. 추천하는 저기 옵션. 아까 이제. 옵션은 네. 일단 사실은 저는 좀 후회를 하는 게 네. 색깔은 흰색 말고 하십시오. 어. 흰색은 깡통차 색깔이 흰색이거든요. 네. 흰색은 뽑고 나면은 너무 흔하고 재미가 없어가지고 아. 물론 뭐 회색, 검정색, 빨강, 파랑 이렇게 있는데 네네. 그 중에서 마음에 드시는 걸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어. 그리고 휠이 이제 또 새로 옵션으로 있는데 네. 휠 큰 걸로 다는 건데 네. 다만 이제 휠 큰 거는 그 퍼포먼스 레벨에서는 괜찮을 수 있는데 아. 이제 Y가 안 그래도 단점 중에 큰 단점이 뒷좌석의 승차감이 굉장히 안 좋다. 네. 즉 그 도로 노면의 그 요철이 네. 고스란히 오는 그런 단점이 좀 있습니다. 아. 그러다 보면은 아무래도 좀 그 휠 자체가 좀 커지면은 그게 좀 불리하게 작용을 할 수가 있지 않겠냐.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그러면 만약에 그렇다. 하나 얘기를 안 예, 했는데 예, 풀 예. 서비스 그 풀 셀프 드라이빙은 네. 사실은 하시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건 혹시 어떻게? 네, 일단 뭐 그 흔히 얘기하는 이제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거죠. 예. 자율주행이라고 하는데 물론 아직은 미완성인 자율주행. 네. 뭐 일각에서는 이거 사기 아니냐 뭐 그런 얘기도 이제 나오기는 하는데 네. 어쨌든 전기차가 가야 될 미래는 보통 ADAS라 그러죠. 그 네. 조행 보조 시스템. 네. 아다스 측면에서는 아다스로만 놓고 봐도 네. 테슬라가 가장 그 진보적이고 위쪽에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네. 그리고 뭐 900만 원이 작은 돈은 아닌데 네. 그리고 이게 있고 없고 만약에 이제 일종의 그 옵션을 산다라는 생각이거든요. 네. 900만 원 주고 샀는데 네. 만에 하나 일론 머스크가 얘기한 대로 네. 이게 진짜 굉장히 그 더욱더 진보한 형태로 이제 쫙 풀리게 되면은 네. 가격을 더 올린다고 했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지금 사놓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유리할 수도 있다. 유리할 수도 있다. 예.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근데 지금 당장으로 봤을 때는 당장으로 많이 봤을 때는 일단 저는 그 지방에서 특히 이제 지방으로 여행을 갈 때 예. 고속도로 주행을 할 때는 완벽히 추천합니다. 이건 완벽합니다. 어. 네. 일단 기본적으로 그 장거리 운행에서 오는 그 피로감들이 네. 굉장히 떨어질 수가 굉장히 그 낮춰줄 수가 있고요. 어. 그 시내에서도 이제 출퇴근 시간대에 네. 차가 막힐 경우에는 네. 상당히 그 FSD가 큰 도움이 됩니다. 큰 도움. 가다 서다 멈췄다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편하고. 그건 혹시 오토파일럿 네, 오토파일럿인데. FSD는 네, 오토파일럿인데 일단은 차선을 인지를 해야지 이제 들어가겠죠. 그래서 그리고 다만 이제 가장 큰 한계가 지금 저희 보시는 빨간색 신호등 예. 때문에 저희가 이제 멈춰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게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아직까지는 저 신호등을 인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FSD를 걸면은 네. 그냥 아무것도 없는 채로 쏘아 나가게 되는 거죠. 하지만 네.
지금 당장에는 그럼 조금은 아직 미완성이지만 그래도 고속도로를 타면은 좋다. 고속도로에서는 굉장히 괜찮습니다. 지금도 좋습니다. 네. 지금도 괜찮다는 거. 네. 예를 들어서 뭐 깜빡이를 켜고 이렇게 나갔을 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런 방법도 있고요. 네. 뭐 차선 조리, 차 간의 거리도 알아서 유지를 해주고 네. 또 상당히 고속으로 계속 유지를 해줘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FSD. 그거는 근데 오토 네. 파일럿만 돼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도 거리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네. 다만 이제 그 차선을 네. 왔다 갔다 하기 위해서는 차선. 예. 그런 것들도 또 좀 중요한 기능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중요한 기능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줘도 약간 미완성이어도 매우 좋다라는 거. 고속도로 많이 타시는 분한테는. 좋은 정보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아까 색상에 대해서 짧게 좀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거요? 색상이요. 색상, 예. 저는 좀 흰색은 이제 별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그러면 어떤 색상을 더 선호를 하시는 편이세요, 차주님은? 저는 빨간색 아니면 파란색 쪽으로 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휠은 그냥 롱레인이시기 때문에 기본으로 하는 게 낫지 않겠나. 낫지 않겠나. 예, 알겠습니다. 다만 네. 지금 저는 좀 생각을 하는 게 이 랩핑을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네. 어쨌든 사실 그때도 들은 게 흰색으로 뽑고 네. 정 색깔이 이상하면은 랩핑을 하는 것들은 어떠냐. 그래서 랩핑도 요새는 그 무광 말고 조금 이렇게 유광으로 좀 그런 것들 좀 많으니까 네. 그런 쪽으로 좀 랩핑을 좀 알아보고는 있는데. 네. 알겠습니다. 차체가 넓다 보니까 몇 번 긁었어요. 네. 그 감추기 위한 용도이기도 하고. 감추기 위한.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차종 사기 전에 경쟁 차종 전혀 없었네요. 그냥 모델 X. 모델 Y. 있었죠. 아이오닉 5가 가장 결정적인 경쟁 상대였다고 생각을 마지막까지. 하는데. 네. 예.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제가 주문을 넣었을 경우에는 아이오닉 5는 아직 구체적인 그 모양이 나오지거나 주문을 받지 않은 상태였고요. 네. 티저만 나왔던 기억이 있고요. 예. 그리고 일단 결론적으로는 이제 결과론적으로 네. 지나고 나서 봐서 얘기지만은 아이오닉 5 같은 경우는 다소 그 인도 상태에서 이제 최근에 이제 반도체 수급 관련돼 가지고 이제 좀 제작 물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아무래도 좀 트러블이 있다 보니까 좀 인도가 좀 늦지 않았을까. 늦지 않았을까. 네, 그래서 그 인도 측면에서는 테슬라도 이제 굉장히 괜찮은 대안이었다. 알겠습니다. 만약에요, 그러면은 당시에 아이오닉 5도 빨리 나오고 테슬라 요것도 모델 Y도 빨리 나온다고 가정했으면 어떤 걸로 찾았을 것 같으세요? 당시에. 그런데 테슬라 샀을 것 같다는 그래도 테슬라? 예. 혹시 어떤 것 때문에? 일단 가장 위험한 요인 중에 하나가 그 EGMP라 그래가지고 이제 현대차의 전기차 플랫폼인데 그게 이제 첫 차를 사는 게 조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검증의 측면. 그렇다면 뭐 테슬라가 뭐 완벽하냐 그럼 그건 아닌데 테슬라는 그래도 이제 주위에 이제 어떤 참고할 만한 사례들이 많았는데 아이오닉 5는 어떻게 보면 출시돼서 처음 나오는 차를 내가 산다. 그리고 EGMP라는 것도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걸 내가 이제 테스터가 된다. 이게 조금 좀 뭐랄까 불안한 요인이었다. 불안한 요인이죠. 좀 이런 생각이 있는데. 알겠습니다. 지금 뭐 나온 거 보면 굉장히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뭐 택시도 많이 돌아다니고. 그래도 어쨌거나 그래도 지금 테슬라 모델 Y로. 저는 이제 지나고 나서 또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굉장히 만족하는 편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 차량 금액이 좀 궁금한데요. 혹시 금액이 이게 6,999만 원에다가 보조금 들어가고 보조금은 한 370 몇만 원이었던 걸로 기억하고요. 300만 원. 그리고 이제 FSD 옵션이 900만 원짜리가 들어갔고 뭐 세금 뭐 이런 거 쳐가지고 한 7천 초반이었던지 아마 그럴 겁니다. 그렇게 이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혹시 결제는 어떻게 하시나요? 결제는 저는 카드사에서 6개월 할부를 했습니다. 카드사에서 지난 60개 풀할부로 들어가신 거죠? 풀할부로 들어갔는데 굉장히 조건이 좋았었거든요. 그때 금리가 5년에 2.6% 정도? 그럼 지금 현재 월 나가는 비용이 어느 정도? 한 120만 원 정도? 120만 원 정도? 120만 원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얘기도 좀 있던데 FSD를 꼭 굳이 같이 차량을 구매할 때 같이 하기보다는 안 해도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자동차세를 더 내야 되니까. 맞습니다. 거기 높습니다.
따로 해라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근데 네. 아예 할 바에는 저기 뭐라 그래야 되지? 그 할부 금액까지 같이 얹어가지고 할부를 할 수가 있으니까. 아, 그 그래서요? 장점이 있습니다. 뭔가 오. 이게 장단점이 있는데 네. 자동차세를 이제 더 내는 게 네. 일종의 그 이자식으로 이자라고 생각을 한다면 네. 더 내는 방법도 있고 어. 아니면 그냥 할부 감액에 얹어가지고 오. 할부 처리하는 방법도 있고. 알겠습니다. 이거 보험료가 좀 궁금한데요. 보험료 많이 나옵니다. 연에 한 130 정도? 아, 130 정도? 예, 저도 네. 못해도 한 면허 딴 지도 꽤 오래됐고 네. 첫 차 산 지도 사실 이전 차를 한 10년 탔기 때문에 이걸로 바꾼 거거든요. 그래서 그 와중에서도 뭐 결정적인 사고가 있었던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네. 테슬라가 보험사에서 그렇게 썩 우호적인 제가 못 받고 있죠. 왜냐면 이게 한번 들어가면 네. 야 이게 한 뭐 주위에 이제 사례들을 보면은 한번 네. 들어가면 한 3, 4개월 정도 걸릴 수도 있거든요. 네, 수리까지. 네. 근데 이제 그렇다 보면은 뭐 사고 났을 경우에 이제 보험사의 부담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좀 아무래도 좀 높지 않나. 높지 않나.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좋은 정보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일단은 전기 충전에 관련된 질문인데 네네. 일단 일단은 1회 충전 비용, 한 번 충전할 때 나가는 비용 한번 여쭤볼게요. 혹시 어느 정도 나가는지 대략적으로. 네. 약간 좀 길어질 수도 있는 얘기지만 네네. 최대한 빨리 한다면 네. 테슬라 두 가지 타입의 충전이 있습니다. 네. 테슬라의 그 어떤 그 슈퍼차저. 충전, 네. 예, 슈퍼차저죠. 충전하는 방식이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완속, 하나는 급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완속은 이제 뭐 저희가 집밥이라고 얘기를 하죠. 예. 집에다가 충전기를 설치해서 충전하는 방식이 하나가 있고 네. 다만 이건 단독 주택이 아닌 이상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데스티네이션 차징이라 그래가지고 이 상업 시설들 뭐 예를 들면은 뭐 가장 흔한 경우는 빕스 같은 경우가 되겠죠. 예. 빕스 같은 경우는 매장에다가 그 데스티네이션 차저를 구비를 해놓고 있고 네. 오는 오는 손님들마다 충전기를 꼽으면 바로 충전됩니다. 비용도 무료입니다. 다만 충전 속도는 8시간에서 9시간 정도 걸리고요. 네. 이게 급속 충전기 같은 경우는 V1, V2, V3 세 가지 모델인데 V1은 국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네. V2 같은 경우는 얼마 전까지 가장 그 많이 보편화되었었던 네. 그 체계고요. 킬로와트당 280원 정도 하거든요. 킬로와트당 280원인데 이게 한 80킬로와트 정도를 충전할 수가 있으니까 네. 그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하면은 한 2만 원 조금 안 되는 돈이 될 겁니다. 2만 원 조금 안 되는 네. 비용이다. 네. 그리고 V3 같은 경우는 약간 달라집니다. 예. V2랑 V3의 가장 큰 차이는 속도의 차이인데 네. V2가 V3가 V2보다 2배 정도 속도를 냅니다. 내는데 문제는 재미난 거는 V3는 요금을 분당 매깁니다. 분당. 예. 1분당 얼마, 1분당 얼마 이런 식으로 매기기 때문에 네. 테슬라를 처음에 충전하게 되면은 네. 배터리가 낮은 상태에서는 예. 충전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다만 그것이 60에서 70 정도 가게 되면은 충전 속도가 점점 느려지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V2 같이 총량으로 충전을 하는 것들은 충전 양을 많이 채우기에 유리하고요. 네. V3 같이 분당 과금하는 것 같은 경우는 뭐 20% 언더에서 70%까지만 요렇게 하는 게 좀 유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차이가 있고 네. 그리고 또 이건 약간 좀 묘한 재미난 팁인데 네. 아마 우리나라도 이제 다른 그 환경부 쪽에서 전기차 충전기라든가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가격이 조금씩 이제 그 할인폭을 축소하면서 이제 실질적으로 네. 올라가고 있는 추세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보통 흔히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매번 급속 충전을 하면은 배터리 안 좋으니까 한 네. 달에 한 번 정도는 완속으로 충전을 해라라는 게 있는데 저희 집 근처에 완속 충전기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좀 재미난 일인데 어떻게 하냐면 네. 아까 처음에 얘기 드렸던 데스티네이션 차저가 있는 예. 건물인데 이게 야간에 정액으로 주차 요금을 받는 건물이 있습니다. 강북에는 그 그랑서울, 네. 강남 쪽에는 이제 GS타워 이런 타워들이 있는데 강북에 있는 그 그랑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하룻밤에 5,000원 정도 12시간에 네. 그리고 그 저쪽 GS타워 같은 경우는 6시부터 다음날 7시까지 네. 7,000원 정도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재미난 게 5,000원에서 7,000원 사이에 네. 완속으로 완충을 할 수가 있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럴 수가 있죠. 네. 조금만 희생을 하게 된다면.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사실은 500km 가는 수 있는 분량을 한 뭐
뭐 5,000원에서 7,000원 사이에 충전을 한다면은 사실은 굉장히 좀 어떤 아직까지는 좀 제도의 그 허점에 가까운 좀 꿀팁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좋은 정보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언젠가는 좀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이게 확산이 되면. 네. 자, 그러면은 이게 혹시 네. 충전 저기 시간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충전 급속. 시간. 네. 완속이야 뭐 하룻밤 세워놔야 되니까 사실은 큰 의미는 없는 거고. 네. 제가 우리 저기 만나 뵙기 전에 네. 올해는요, 8시에 집에서 출발해서 8시 반까지 왕십리 네. 이마트가 있는 왕십리역에 이제 슈퍼차저가 있거든요. 예. 거기로 가서 한 20분 정도 충전을 했습니다. 20분 정도는 어디까지 충전했냐면 16%에서 56%까지 한 40%포인트 정도를 네. 충전을 했거든요. 네. 그 정도면 이제 대충 주행거리로 치면 이제 200km 갈 수 있는 거고, 네. 20분에 충전을 했으니까 사실은 뭐 200km 가는 충전을 해서 저는 오늘 우리 같이 드라이빙을 하고 예. 그다음에 다음 주 내내 이제 출퇴근에 쓰고 다음 주말 정도쯤에 이제 뭐 20% 언더로 가면은 그때 또 한번 충전을 하고. 그래서 사실 제가 어딘가 막 지방으로 멀리 가지 않는 한 그 흐름은 네. 한 일요일 날 저녁쯤에 네. 한 20% 정도를 네. 20분 정도를 네. 물론 왔다 갔다는 좀 빼야 될 것 같고요. 네. 20분 정도를 이제 투자를 해서 뭐랄까 그 다음 일주일을 또 이제 버티고 뭐 이런 식으로 좀 흘러가고는 있습니다. 만약에 100%까지 충전을 한다고 한다면은 몇 분 정도 걸린다 생각 될까요? V2 기준이 이제 100% 충전하는데 가장 저렴하고 네. 하니까 그 기준으로 따진다면은 만약에 보통 20% 밑에서는 충전을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20%에서 100%까지니까 네. 한 대충 80%를 충전한다고 보면은 네. 제가 볼 때는 아마 1시간 10분에서 1시간 20분? 왜 그 이렇게 정도? 오래 걸리냐? 네. 70에서 80% 넘어가게 되면은 이 배터리 과열 때문에 얘가 충전 속도를 네. 쭉가셨네요. 네. 충전 속도를 제한을 합니다. 너무 이거를 초반에 그 전기를 엄청나게 이제 쏟아붓는 형태로 가다 보면은 네. 배터리에 부하도 많이 생기고 네. 또 이제 화재 위험도 있고 전기차 뭐 불나면은 요새 무섭죠. 그렇죠. 뭐 그런 설이 계속 많으니까. 근데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러니까 20에서 70% 사이에서 가장 효율이 좋다고 하는 게 시간도 가장 빨리 걸리고 그리고 또 배터리의 부하도 덜 걸리고 근데 이거를 만약에 이제 정말 장거리를 내가 가야 되겠다. 네. 지금 부산까지 한 방에 뽑아야 되겠다. 네. 라고 해가지고 100%까지는 채우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100%를 채운다고 가정을 하면은 1시간 이상 걸리는 건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100%안 채우고 그냥 평소대로 한 20에서 70 정도? 그럼 20분이면은 뭐 뒤집었습니다. 네. 20분이면 다 된다는 거. V3 기준입니다. V2는 조금 더 걸릴 겁니다. 한 30분에서 40분? 좋은 정보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주행 가는 거리인데 주행 가는 거리가 한 몇 정도 나오나요? 이게 공인 연비로는 이제 전비라고 해야 될까? 537km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다만 절대 전기차는 그 거리를 고지고대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운전을 하면서 음악도 듣고 에어컨도 켜고 또 이거 자체가 이제 주행하는 거리보다 더 전기를 쓰는 요인이고요. 그리고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에서 70 법칙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20% 밑에서는 충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비상 상황일 때는 20% 밑에서도 주행을 계속 할 수는 있지만은 사실 웬간하면 20 밑에서는 충전을 하는 게 좋거든요. 그렇게 치면은 20에서 70, 그 50% 정도만 그 주행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끝에서 끝까지 했을 경우에는 뭐 450에서 500 가까이도 쓸 수 있겠지만은 현실적인 주행 거리는 250 정도가 맞지 않겠냐. 250 정도가? 네, 250 정도가 아마 현실적인 주행 거리일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비인데 아까 전비에 대해서 짧게 말씀해 주셨죠. 이게 전비 이것도 뭐 말로 설명이 되나요? 이게 뭐 말로 설명이나 이제 전비가 물론 이제 많이 쓰면 많이 나오고 여기도 에너지 하면은 나오는데 이렇게 지금에서는 이제 주행 가는 거리가 270 정도가 이제 찍히네요. 현재 51%. 그러면은 250은 너무 작지 않나요? 그거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에어컨이라든가 또 오늘 주행은 사실은 굉장히 마일드하게 했지만은 이제 뭐 고속도로 달리다 보면 밟을 때도 있고 그러면은 그렇게 되면은 정말 놀랄 정도로 전기를 팍팍 쓰게 됩니다. 팍팍 쓰는 거.
그래서 만약에 제가 뭐 50, 그러니까 시내의 그 사실 이제 네. 시내에서 주행할 때는 저희가 이제 50km가 아. 한계지 않습니까? 예. 50km로 달린다 그러면은 270 찍힐 겁니다. 근데 아. 50km 안 달리죠. 안 달리기 70, 80 때문에. 뭐 달리고 뭐 괜히 네. 고속도로에서 한번 기분 내겠다 그래서 뭐 100km 넘게 그렇기 밟고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또 확확 줄어들고 준다는 거. 네. 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거 한 달 유지비가 좀 궁금한데요. 유지비. 네, 혹시 충전하는 비용, 월 충전 비용은 한 어느 정도 나가는 편이세요? 대략적으로. 월 충전 네, 예. 비용을 예. 한번 제가 그 마이클이라는 앱에서 네.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아, 예. 예.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자주 놀러 다니니까 네. 많이 썼겠지만은 네. 한번 볼까요? 한번 예. 충전 기록을 보면은 네. 네. 어디 보자. 통계 이게 예. 뭐 이렇게 나오는데 네. 총 충전비가 네. 7월달, 8월달 22만 원을 썼습니다. 22만 원이요? 네, 그렇다 보니까 더해서요? 합산해서요? 합산해서 7월달, 8월달. 11만 원 정도 잡으면 되는데 그러면 네, 몇 번 11 충전한 거예요? 한 달? 쭉 가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은 한 달에 한 몇 번 충전했냐면은 네. 월별 평균 연비 네. 이런 것도 있고 아, 네. 월별 충전량 한 달에 2,000km씩 뛰었습니다. 한 달에 2,000km씩 뛰었다는 거. 네. 그러면 여기 뭐, 예, 네. 왜냐면은 제가 네. 몇 번 충전했는지는 예. 나올지만은 이제 예. 뭐 운전 중이니까 아, 예. 충전 건수는 안 나옵니다. 네. 충전 건수는 안 나오고 네, 예. 어쨌든 2,000km 가는데 10만 원을 썼다. 10만 원 정도.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좋은 정보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그럼 2,000km 가는데 10만 원 썼으면 얼마죠? 예, 그거는 이제 보시는 분이 알아서 계산하지 않을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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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모르겠네요. 그렇죠. 왜냐면은 왜 근데 이거 한 번 충전하는데 이제 2만 원 정도라고 말씀하셨으니까. 2만 원 아니에요. 2만 원 급속으로 거지 아니 그거는 풀 충전을 하는 거고 저는 20에서 70으로 가기 때문에 네. 대충 한 번 충전할 때 한 7,000원에서 8,000원, 많이 충전하면은 11,000원 요 정도. 그 정도.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차의 장점이 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 모델 Y의 장점. 모델 Y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네. 사실은 이건 좀 어떻게 보면은 뭐랄까 이게 좀 뭔가 이 부적합한 용어일 수도 있는데 예. 도로에서 이렇게 막 치고 막 갈 때 네. 사실 이제 뭐 모든 테슬라 차가 다 그렇겠지만 예. 저로서도 처음 전기차고 이제 전기차의 매력이라는 게 좀 이런 게 있지 않았나. 그러니까 어떤 뭐 쏴가지고 이렇게 순간 가속? 예, 순간 가속 순간 가속 장점이 하고 있는데. 그다음에 약간 모르겠습니다. 이제 요거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랑 얘기를 하면 이건 좀 남자 장난감이다. 남자들의 장난감이다. 좀 요런 인식이 많은데 네. 이제 사실 뭐 괜히 그냥 한밤중에 네. 좀 뭐 할 게 없고 막 왠지 차 보고 싶고 그럴 때면 저 뒤쪽에 자리를 눕혀놓고 네. 사실 저기 차박용 장비가 지금 지하실이라 그러는데 이제 트렁크 밑에 또 이렇게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다 넣어놓고 있거든요. 네. 그거 꺼내서 이제 매트 깔아놓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침낭 갖다 놓고 누워서 이제 별 보면서 누워서 예 장점이죠. 에어컨 틀어 여름에 에어컨 틀어놓고 네. 그리고 이제 누워서 유튜브 보고 있으면은 네. 사실은 뭐 굉장히 이제 그렇죠. 자유인 같은 느낌이 네. 물론 뭐 저도 애가 둘이 있어서 네. 이런 혼자만의 시간이 이제 필요할 필요하죠. 수도 있는데 네. 뭐 그런 거 좀 이제 네. 그리고 또 장점이 있다면 또 어떤 점이 있을까요? 그거 외에 또 장점이 뭐가 있을까? 싸다. 남자의 장난감. 그리고 그 정도? 뭐 그 정도. 알겠어요. 중간중간에 좀 생각나시면은 네. 좀 말씀 좀 부탁드리고. 그리고 의외로 네. 제가 2,000km를 다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근데 이거는 솔직히 이제 월간 2,000km를 뛰었다는 거는 지방을 많이 다녔다는 건데 네. 좀 가족들과 많이 돌아다닐 수 있는 시간을 제공을 해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뭐 굳이 이제 옛날 차였으면 잘 안 다니는 거고. 예. 그리고 또 이제 또 유지비도 이제 충분히 싸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은근히 애들도 좋아하는 게 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여기에 이제 충전하고 있는 중간에 뭐 여기 이제 게임 같은 거 이제 들어 있고 뭐 그런 거 이제 있다 보니까 애들도 좋아하고. 좋아한다.
이런 장점이 있지 않았나. 자, 옵션하고 기능 중의 장점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FSD. 네, FSD는 사실은 고속도로 주행을 한번 뛰는 게 참 좋죠. 좋은데 좀 아쉽습니다. 고속도로 그거 주행을 뛰면서 꼭 넣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네. 그다음에 색깔 꼭 하시라. 색깔. 꼭 하십시오. 색깔. 흰색 조금 좀 그렇습니다. 별로다. 네. 그다음에 또 네. 옵션이나 기능 중의 장점은 저기 오토파일럿. 오토파일럿이고 그 두 가지 정도만 있다 보면 되네. 오토파일럿이 근데 이제 뭐랄까 오토파일까지는 아니라도 어떻게 보면 아다스죠. 네. 주행 보조 장치인데 이제 생각보다 좋을 때 잘 카바를 해주는 것 같아요. 잘 가고. 잘 가고. 네. 알겠습니다. 그거 외에 또 장점이 또 있네. 옵션과 기능 중에서. 재미난 것 중에는 호불호라고 생각은 하는데 네. 저는 이 방향대로 나갈 거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아마 이제 테슬라 처음에 탔을 때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무슨 차가 이렇게 썰렁하냐. 예를 들면 요 앞에 네. 계기판이 없고 센터페시아라고 할 수 있는 건 네. 그냥 모니터 할랑 덜렁이고 네. 뭐 주위에도 없고 글로우 박스 여는 건 어떻게 여냐 너. 부터 시작을 해서 왜 오른쪽에 여기 손잡이 네. 야 빨리 달려서 불안한데 이거 손잡이를 왜 없냐 뭐 이런 좀 극단의 미니멀리즘을 추구를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굳이 얘기를 하면 네. 좀 이런 비유를 하겠지만은 옛날에 처음에 그 아이폰이 나왔을 때도 비슷했다고 네. 생각이 듭니다. 버튼이 딱 하나고 네. 누르는 거 하나. 그 전에 이제 있었던 경쟁 기종의 피처폰들은 5만 가지 버튼들을 다 물리적으로 구현을 했었거든요. 예. 근데 그런 물리적으로 구현했던 것들이 결론적으로는 나중엔 다 이런 식으로 좀 바뀌는 수밖에 없지 않겠냐. 그래서 이게 이제 장점이자 단점이고 좋아하시는 분이 있고 싫어하실 분도 있지만 네. 이 미니멀리즘이라는 것 자체는 어떤 특징이 아니겠는가. 뭐 최근에 이제 나오는 벤츠 전기차 같은 경우도 보면은 네. 아직까지도 네. 굉장히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벤츠는 그게 또 멋이기도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반대로 좀 단점이 좀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단점은 절대 사고 나시면 안 됩니다. 절대 사놓으면 안 된다. 네. 사고 나시면은 뭐 차를 한 몇 달간 못 보실 수가 있고요. 그거는 왜? AS라든가 이제 수리 네. 그런 쪽에 가장 큰 단점. 아직은 그 어떤 현대차나 아니면 기타 다른 차만큼의 수리 역량이라든가 네. 이런 것들이 좀 안 갖춰져 있는 상황이니까 네.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놓으면 안 된다. 그리고 뭐 단차는 솔직히 정품 인증? 네. 정품 인증이다. 네, 단차. 정품 있는 단차는 네. 그냥 잊고 살아야 됩니다. 입고 네. 살아야 된다. 네, 단차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테슬라는 출고되고 나서 네. 서비스 센터와 네. 오너가 같이 만드는 차다. 즉 그 말인즉슨 단차 고치는 것도 오너가 고치고, 네. 그리고 또 뭐랄까 뭐 예를 들면 매트, 그 트렁크에 있는 매트 까는 거, 네. 뭐 프렁크라 그래가지고 요 앞에 이 본넷을 열면은 수납 공간이 하나가 더 있고, 수납 공간이 하나 더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일종의 뭐랄까 밑에 뭐 까는 것들 이런 것들도 다 만들어야 되고 처음에 나왔을 때도 이제 이 사이드 미러가 굉장히 시야가 좁았습니다. 그래서 사이드 미러. 사제 광광 미러로 다는 것이 어떤 기본적인 소양이었었고요. 운전석 쪽만. 네. 예. 이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국내에서는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하이패스가 따로 사서 붙여야 되는 거죠. 하이패스 같은 경우 다른 차들 같은 경우는 하이패스를 카드만 꼽게 이렇게 나오겠지만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는 해야 되지만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거 외에 단점 엄청 그렇죠. 그 정도. 그리고 열은 좀 어떠세요? 여름에 여기 선쉐이드랑. 그렇네요. 이거는 어떠세요? 그렇죠. 흔히 좀 숱이 없으신 분들은 탈모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실제 타보시니까 어떠세요? 네. 일단 제가 여름에 좀 몰아봤을 때는 저는 둘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기를 아껴 쓰려고 그러면 더워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못 참고 그냥 시원하게 에어컨을 빵빵 틀어놓으면은 사실은 죽겠다 못 살겠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다만 충전을 자주 해야 된다. 전기를 많이 쓰니까 그럼 어쩔 수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오너가 같이 만드는 차라고 해서 쉐이드도 또 이제 사서 네. 저기 트렁크 안에 저기 넣어놓고 있죠. 네. 애도 있으니까 정 못 버티겠다. 네. 뭐 예를 들면은 막히는 도로에서 고속도로에서 네. 여름에 이제 땡볕이다. 온다 그러면 이렇게 좀 걸어놔야 되지 않을까. 걸어놔야 되지 않나. 네. 근데 차주님 이거 안 걸어놔도 괜찮아요? 차주님은? 응? 차주님은 이거 네. 열 괜찮았나요? 올 여름에? 올여름에 저는 괜찮았습니다. 그렇게 막 뜨겁지는 않았다. 만지면은 막 손이 들 듯 했는데 네. 에어컨을 많이 틀어놓으니까 그냥 뭐 에어컨으로 버텼습니다. 에어컨을 버텼다? 네. 오, 알겠습니다. 자, 요건 좀 아쉽다라는 게 좀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요건 좀 아쉽다. 네. 요건 좀 아쉽다 중에 어떻게 보면은 아마 모든 오너들이 동의를 하겠지만은 예. 뒷좌석에 대한 불만이 엄청납니다. 뒷좌석의 승차감이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라는 불만감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이쪽으로. 그렇기 때문에 네. 아마 조금 네. 운전을 좀 뭐랄까 어떻게 보면은 익숙해지는데 좀 시간이 걸리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아시겠지만 이게 주행 모드가 이제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회생제동이라 그래가지고 네. 보통 내연기관차는 제가 엑셀에서 바를 때도 타력주행이라 그래가지고 네. 이제 갖고 있었던 그 관성으로 흘러가는 게 있는데 네. 이거 같은 경우는 그 관성마저도 이제 발전을 위해 가지고 돌리는 그러니까 뭐랄까 옛날 하이브리드 차 네. 그런 것들을 쓰는데 그게 세 가지 모드가 있는데 이게 흔히 얘기하는 테슬라 원페달 드라이빙이라 그래가지고 가급적이면 브레이크를 안 밟고 페달 하나로만 예 어차피 페달 떼면 이런 식으로 많이 세게 멈추거든요. 세게 멈추네요. 네. 그런 것들을 좀 조절을 하면서 달려야 되기 때문에 그게 아마 처음에는 굉장히 내연기관차 타다가 이거 타시면은 뭐 이렇게 차가 급하게 멈추냐 그러면서 좀 불평불만이 있으실 수가 있는데 그건 좀 익숙해지면 괜찮습니다. 이거 익숙해지면 어느 순간부터는 익숙해져야 된다. 예, 아무 신경 안 쓰면서 차주님은 익숙해지는데 한 시간이 3일? 3일 정도? 네, 금방 걸립니다. 3일 정도. 일종의 뭐 우리 놀이공원에 있는 카트 있잖아요. 예. 카트 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그 정도. 카트도 이제 밟으면은 가고, 그렇죠. 떼면은 멈추고 이런 것들. 좋은 정보 너무 감사합니다. 자, 맞아. 통풍이 지금 이거 빠져 있잖아요. 통풍은 뭐 빠졌어도 차주님 크게 상관없. 통풍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통풍 시트라고 해가지고. 통풍 시트는 이제 X인데 셀프로 다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싸제로. 근데 뭐 저는 사실 뭐 통풍은 그냥 없어도 그거야. 그냥 뭐 괜찮다. 네. 뭐 아쉽진 않다. 네. 알겠습니다. 통풍은 X는 있으니까 X는 통풍 때문에 사기에는 좀 너무 과하게 비싸고. 알겠습니다. 네. 자, 이 차의 디자인인데 일단 외관 디자인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약간 제가 생각할 때 조금 바보 같은 점이 있는 것 같아요. 바보 같다. 아시겠지만은 3를 기반으로 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이제 그 3를 위에서 이제 잡아서 당긴 거 아니냐. 그래서 약간 좀 모양이 바보스럽다. 뒤태만 보면은 그런 조금 썰이 있고 다만 이제 앞태를 보면은 뭐 이건 또 호불호가 있죠. 근데 굉장히 옆으로 뚱뚱하다 보니 옆으로 좀 크다 보니까 뭐 긁기도 많이 긁지만은 그래서 그때 느끼는 약간 만족감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차가 크다. 이게 차 크기 치고는 좀 싼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약간 들고요. 다만 이게 이렇게 돌 때는 굉장히 좀 단점으로 작용을 하죠. 맨날 긁고. 네. 알겠습니다. 그럼 실내 디자인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내 디자인 같은 경우는 뭐 아시겠지만은 제 자리에 지금 이렇게 목받침이 있는데 이 목받침은 사실 필수입니다. 왜냐면은 사실 왜 시트를 이렇게 딱딱하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목받침이 없을 경우에는 굉장히 목이 기이한 형태로 이렇게 눌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꼭 반드시 필수로 필요하고 그 외에는 딱히 그리고 뭐 디자인 다 괜찮은 심플하잖아요. 그냥 심플 그 자체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만족하시는 편이세요? 네. 심플한 그리고 운전석에만 현재 목 받침대가 있는데 조수석은 목 받침대가 좀 없는 건 사모님이 뒷자리에 타기 때문에 뒷자리에 와이프 자리에 목 받침대가 있다는 거. 여기는 큰애가 타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 큰애분은 목 받침대 없어도 없고 그냥 뭐 알겠습니다. 목 받침은 쓸 키가 아직 안 나요. 쓸 키가 안 돼서 그렇다는 거. 알겠습니다. 자, 이거 차량 밸런스 혹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행하시면서.
밸런스는 어떤 거를 의미하는? 그냥 뭐 주행하시면서 뭔가 좀 앞이 무겁다, 뒤가 무겁다, 약간 그런 느낌. 아, 그런 류의 네. 밸런스요? 그냥 뭐. 아마 제가 생각할 때로는 네. 어떤 그 전기차임에도 불구하고 네.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업계에서 선도적인 네, 그렇죠. 그 포지션에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네. 거의 뭐 네. 내연기관차의 그 어떤 저거감, 뭔가 네. 승차감, 네. 그거와 굉장히 유사하게 그게 바로 테슬라 기술 아닐까. 아, 기술이 아닐까. 네. 그러니까 뭔가 생각이 밑으로 들어요. 약간 깔고 가는 느낌이. 그런 것도 있죠. 깔고 오. 갈 때도 이제 네. 보통 이렇게 턴할 때 조금 뭐랄까 안정감 있게 가는 거, 그리고 고속주행일 때. 뭐 나쁘지 않다라는 네. 거. 매우 좋다라고 보면 되겠죠. 네, 저는 굉장히 만족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뽑기 운인데 이거 사실 뭐 단차 뽑기 운. 정도만 있다고 생각하면 되네. 뽑기 운. 네. 야, 그렇게 보면 저는 뽑기 운이 좋았네요. 왜냐면은 네. 남들 갖고 있는 네. 또는 이미 알려진 네. 그 트러블 빼놓고는 이제 없었으니까. 혹시 어떤 게? 뭐 예를 들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앞쪽에 A필러 쪽에서 아다리가 안 맞는 거 하나, 아, 네. 저기 트렁크 쪽에 아다리 안 맞는 거 하나, 이제 지금 타신 쪽 네. 조수석 그 문에 보시면은 그 히든도어 네. 있지 않습니까? 걔가 이제 들어가 있거든요. 예. 그건 Y의 전통적 특징입니다. 어. 제 Y가 국내 출시된 애들은 다 저희가 들어가 있어요. 어. 원래는 그 문짝과 도어가 사실은 평행을 쫙 이뤄야 되는데 예. 이쪽 문만 살짝 들어갑니다. 어. 그리고 저기 운전석 뒤쪽 자리에 문이 잘 안 닫히는 거, 뭐 그런 것들. 그런 것들. 은 근데 뭐 흔히 하는 7대 단차라 그래가지고 지금 7대 단차라서 나올 게 있거든요. 그래서 다 찝어보면은 네, 정품입니다. 차주님 차는 멀쩡하다는 거. 그게 이제 그렇죠. 멀쩡한 거죠. 그 7가지가 다 있으니까. 일곱 가지가 다 있으니까 멀쩡한 거다. 없으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단차? 없으면은 뭔가 정품이 아닐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네, 그렇게 네. 해석이. 나는 단차는 다 있다는 거야. 칠 때. 갖고 있는 뭐 필요한 단차 다 다 있습니다. 있다. 네. 그 튜닝, 혹시 튜닝한 것도 따로 좀 있으신가요? 튜닝은 따로 한 거는 없습니다. 저는 네. 튜닝하기에는 그러니까 방음이라든가 네. 아니면은 이제 오토 프렁크라 그래가지고 저 네. 밑닦아 네. 앞에 그 본넷 여는 거를 예. 오토로 하는 거라든가 아니면 이제 앰비언트라든가 이제 웰컴도어 등이라든가 이런 네. 것들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저 같은 경우는 딱 하나 그 머드가드 하나만 달고 나머지들은 좀 잘 안 했습니다. 머드가드가 뭐예요? 그 왜 뒷바퀴 그러니까 바퀴의 뒤쪽에 이제 진흙이 차 옆으로 튀지 말라 해가지고 이렇게 있는 게 이제 머드가드거든요. 근데 걔는 이제 뭐 사실 간단하고 시공이 그냥 알리에서 사서 알리는 아니네요. 국내 쇼핑몰에서 사가지고 그냥 셀프로 달았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네. 시트인데 네. 시트의 착자감 좀 어떠세요? 시트의 착자감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거는 사실은 뭐 어느 정도 이제 되는 차들은 오면 나오겠지만 이게 위아래도 저걸로 조절이 되고 또 이제 눕혀지는 것도 또 꽤 괜찮고 그래서 이제 뭐 점심시간 때 솔직히 이제 밥 먹고 할 일 없으면 이제 차에 가서 한잠 잘 때 눕혀놓고 이제 하면은 또 그냥 뭐 매우 좋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저는 그리고 아까 저거 머드 저거는 만족하시나요? 머드가드요. 사실은 어떠세요, 저거? 제가 생각할 때는 혹시 이거는 달면은 효용을 모르고 안 달았을 때 그때 효용을 아는 게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은 머드가드를 왜 달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달고서 이게 왜 무슨 필요가 있냐.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없으면은 차 옆으로 진흙이 많이 튀니까 물 같은데 이제 고인데 가면은 필요하다 하는데 이미 저는 초반부터 달았기 때문에 이게 없었을 때 무슨 트러블인지 모르는 상태인 거죠. 모르는 상태라는 거. 그래서 이거를 괜히 달았나 가끔 이런 생각 듭니다. 약간 지금도 아리송하다는 거. 아리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트 포지션인데 시트 포지션은 좀 어떠신 것 같으세요, 모델 Y? 시트 포지션 같은 경우도 이게 되게 재미난 게 시트가 밑으로 쫙 내려앉은 걸 저는 선호하거든요. 그거를 이제 낮출 수가 있으니까 뭐 예를 들면은 이제 높이면은 이제 머리 끝까지 이제 이렇게 닿을 수도 있고 올라가면서 닿는데 이걸 이제 낮춰놓으면은 약간 좀 속도감 느끼기에는 괜찮지 않냐. 괜찮지 않나? 네. 그런 좀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체형이 어떻게 되세요? 저거는 이제 173 정도 되고요, 키가. 거기다 이제 뭐 보시겠지만 통통한 체형이죠. 몸은 몇 정도? 저는 지금 85? 85 정도. 네. 하지만 매우 시트 포지션은 시트랑
핸들이나 악셀, 브레이크 위치는 다 괜찮다는 거. 네. 거기다가 이제 네. 뭐 약간 저처럼 이제 배 나온 아저씨한테도 네. 조금 괜찮게 예. 뭐 예를 들면은 예. 이제 이지 엔트리를 제공을 하죠. 뭐 예를 들면은 타고 내릴 때 네. 시동이라고 하고 파킹을 하면은 네. 얘가 이제 쉽게 내릴 수 있도록 쉽게 내리도록. 자기한테 적정한 위치로 이렇게 맞춰주거든요. 어. 운전할 때는 운전하는 위치를 네. 맞춰주고 내릴 때는 내릴 위치. 그러니까 저처럼 뚱뚱한 사람도 네. 이렇게 배에 그렇게 큰 제한이 없이 네. 쉽게 내릴 수가 있지 않냐. 장거리 갈 때는 좀 피로도가 좀 어떠신 것 같으세요? 장거리 갈 때 굉장히 좋아요? 좋습니다. 사실 운전성만 좋다고 보면 되죠? 어. 1열이랑? 야, 그거 진짜 어떻게 보면 날카로운 말씀이신데 네. 제가 뒤에 타봤거든요. 네. 저 와이프는 맨날 뒤에 타고. 네. 근데 뒤에 타면 좀 약간 그래요. 조금 앞자리는서 못 느꼈던 불편함이 저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너무 통통 튀어서 그런 건가요? 퉁퉁 튀는 거 말고도 뭔가 이 시트가 막 안아주는 게 아니라 그냥 막 시트는 내 마음대로 있을 테니까 너 알아서 뭐 가라. 뭐 약간 앉아 있었는데 등받이 각도가 좀 너무 서 있네? 네. 약간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파묻히는 느낌을 좋아하는데 높게 너무 서 있어서? 네. 쟤는 조금 그렇게 썩 친절한 뒷자리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그렇죠. 허리가 네. 좀 꼬부정하시거나 네. 거북목이신 분한테는 좀 최적의 차이가 아닐까. 그럴 수 있겠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네. 핸들 그립감은 좀 어떠세요? 핸들 그립감 이거 네. 아시겠지만은 세 가지 모드가 있거든요. 네. 보면은 이제 주행에서 보면은 아, 스티어링 모드가 컴포트, 표준, 스포츠가 있는데 사실 표준은 안 씁니다. 표준은 안 쓰는데 그냥 무조건 스포츠. 컴포트 아니면 스포츠 둘을 쓰는데 네. 컴포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핸들이 말랑말랑해지거든요. 말랑말랑. 그래서 그러니까 도심 주행할 때 네. 상당히 좀 편하고요. 네. 스포츠 같은 경우는 제가 어저께 이제 홍천에서 오는 바람에 계속 스포츠로 맞춰져 있었는데 네.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서는 핸들이 안정감 있게 꽉 잡아주기 때문에 사실 어느 정도 속도를 높일 때도 네. 사실 좀 굉장히 괜찮다. 뭐랄까, 무게감이 있기 때문에 좀 낫습니다. 여자분이 운전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는 무조건 컴포트 해야 되죠.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왜냐면은 네. 속도를 좋아하시는 분은 또 스포츠가 좋을 수도 있고 어쨌든 중요한 거는 무게가 세 가지를 네. 주어지기 때문에 네. 자기 취향에 맞게 갈 수 취향에 있다는 맞춰서. 거. 알겠습니다. 다시 저걸로 바꿔놔야 되겠네요. 예, 컴포트로. 네. 알겠습니다. 자, 훨씬 편합니다. 훨씬 편하다는 네. 거. 자, 버튼부 위치 편의성인데 일단은 뭐 버튼이 많이 없지만 없죠. 운전석 창문 쪽에 있는 버튼부 위치는 좀 어떠신 것 같으세요? 사실 뭐 운전석 창문 쪽에 있는 거는 창문 여는 게 4개가 달아서 근데 손목이 좀 많이 꺾이는 것 같은데? 그런가요? 어떠세요? 예, 저 잘 몰라가지고. 네. 그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 예, 근데. 네. 네. 왜냐하면은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갑자기 느껴보니까 제 손의 끝에 쪽에 저기 뭐라 그러지? 창문 여는 게 있는 것이 더 베스트일 것 같은데 저도 지금 보니까 약간 뒤쪽에 있네. 손등은 꺾이는구나. 그 정도. 하지만 뭐 네. 창문 그렇게 많이 안 지금 깨달은 거라서. 죄송합니다. 계속 이제 걸린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네. 핸들 쪽 버튼을 좀 여쭤볼게요. 이게 두 네. 개밖에 현재 딱 안 보이는데 네. 내연기관 같은 경우는 버튼부가 엄청 많잖아요. 엄청 많잖아요. 네. 엄청 많은 거 쓰다가 두 개밖에 없으면 엄청 불편할 것 같다는 생각도 보면 들 것 같은데 어떠세요, 차주님은? 이게 약간 익숙해져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조작을 해야 되겠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아다스 네. 저기 뭔가 주행 보조 장치를 킨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여기서 조절을 하는 게 안전합니다. 속도도 안 놓치고요. 속도도 안 놓치고. 네. 오. 그럼 지가 알아서 가고 뭐 예를 들면은 네. 뭐였지? 뭐 해야지? 네. 내비게이션을 네. 뭘 해야 되지? 네. 킥 컨트롤에서 뭐 해야 되지? 뭐 이런 식으로 할 때는 네. 좀 편하고요. 편하고요. 속도가 이렇게 빨라 그렇게 하면은 여기 오른쪽에 있는 그 휠을 좀 네. 내리면서 그 속도 제한을 이제 60km로 맞춰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조금 이제 저거 할 수가 있죠. 거기다가 이제 뭐 있지? 이런 거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너무 더워.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너무 더워 하면은 이제 음성 명령을 통해서 네. 조금 춥게, 아니 덥게. 너무 추워. 이렇게 1.5도씩. 네, 1.5도씩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버튼 두 개로도 충분히 내연기관에서 만약에 내연기관인데 버튼 두 개밖에 없다고 하면 좀 불편한 생각이 들 것 같은데 그렇겠죠. 이 모델 Y는 이 두 개만 있어도 네. 크게 불편하지 않으신 않죠. 뭐 정확하게 이제 사실 세 개로 사실 솔직히 말하면은 오토파일럿과 그 외로 나눠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운전대에서 네. 물론 손을 아주 띄면 안 되겠지만은
약간 이제 내가 전방 주시를 완벽하게 못할 때는 걸어놓고서 그때 이제 조절을 하는 거죠. 아, 걸어놓고? 네. 오, 알겠습니다. 일단 중요한 거는, 핸들 요 버튼부 2개 가지고도 내용이 10개인 것만큼 그렇게 불편하지 않다는 거. 그렇게 불편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모니터로 그러면 넘어가서, 네. 모니터에 있는 이런 버튼부 위치들이나 이런 편의성은 좀 어떠신 것 같으세요? 사실 이거는 뭐 업데이트 할 때마다 조금씩 바뀌고는 있다고는 하는데 네. 제가 많이 못 겪어봤고요. 예. 다만 다만 여기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적응해요 이거든요. 적응해야 된다? 네, 적응을 하다 보면은 뭐가 어디인지 딱 알기 때문에 바로 이제 대응을 할 수가 있죠. 뭐 예를 들면 바로. 차에 관해서 그, 그 가장 보편적인 무언가들 다 있는 것들 여기 네. 음악 어, 그리고 뭐 이런 거 있습니다. 괜히 한번 카메라 한번 켜볼까. 카메라. 뒤에 어떤 놈이 오나 뭐 이런 것들. 어, 그리고 와이퍼 상태도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잘 안 쓰는 내용이지만은 네. 뭐 좀 뭔가 이렇게 다양한 여러 가지 기능들. 다양한 여러 개. 뭐 극단적으로 뭐 캘린더도 있긴 있습니다. 캘린더도. 그러니까 어쨌거나 이제 공부를 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차주님 이거 처음 샀을 때 어떠셨어요? 공부. 사실은 저도 작정하고 매뉴얼을 정독을 하려고 그랬는데 네. 이게 머리에 안 들어와가지고 이 책을 오랫동안 안 읽다 보니까 머리에 안 들어와가지고 그 매뉴얼은 그 한 앞에 5페이지만 보고 관뒀고요. 그냥 이제 운전을 하고 하면서 유튜브 보고 그 다음에 또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아는 사람 뭐 일종의 테슬라 선배한테 이제 물어보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인터넷 찾아보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대응을 했어요. 그러면 꿀팁 같은 게 있다면 이거 많이 모를 것 같다 이런 거 있어요. 그거는 제 선배한테도 제가 알려드린 건데 예를 들면 딱 차를 세웠어요. 차를 세웠는데 좁을 때 보통 그럴 때는 보통 테슬라 앱 켜가지고 앱에서 또 서머니라 그래가지고 차를 이제 앞으로 밀고 뒤로 밀고 이런 거를 하시는데 뭐가 있냐면은 주차를 한 상태에서 이 주차 버튼을 2번 누르면은 내가 문을 닫고 내리면은 명령한 대로 이동을 하는 게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제가 전면 주차를 하는데 좌우가 좁다 했을 경우는 딱 위치를 맞춰놓고 버튼을 2번 누른 다음에 내립니다. 내리면은 딱 문이 닫히는 순간 알아서 지가 이제 뭐 이제 천천히 앞으로 가서 딱 되거든요. 요런 기능. 요거는 근데 잘 모르실 거예요. 좋은 정보 너무 감사합니다. 의외로 모르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버튼부 종류에서 제일 많이 쓰는 버튼이 어떤 거예요? 물론 이제 자동차에서 나와 있는 것들이 제일 많이 쓰는데 자동차에 나와 있는 거. 뭐 예를 들면은 이런 거죠. 이제 통화. 통화는 뭐 어느 차도 다 있으니까. 그렇죠. 예. 거의 아마 자동차에 있는 내용 중에서 자동차 기본적인 아까 말씀드린 주행 모드를 요거 모드. 바꾸는 것들 저는 이런 걸 좀 개인적으로 많이 씁니다. 왜냐면은 속도를 올렸을 때 핸들이 가벼우면은 약간 좀 불안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그 와이퍼 있잖아요. 와이퍼가 약간 좀 오작동 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래요? 혹시 이 차도 그런가요? 모터로 놓으면 약간 오작동 한다 그러는데 그럴 수는 있어요. 오작동까지는 아니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오작동이 저는 좀 답답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은 조금 저는 민감도를 올려서 물이 조금만 있어도 와이퍼가 작동했으면 좋겠는데 왜 작동을 안 하지 했을 때 그러니까 아주 작은 양의 물로는 작동을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는 조금 좀 아쉽다라는 거. 알겠습니다. 자, 승차 감흥 서스펜션인데 혹시 일단은 요철이나 방지턱 지나갈 때에 좀 어떠신 것 같으세요? 개인적으로 이제 뒤에서 타셨으면은 그 엄청난 충격을 아마 충격이라는 건 딱딱해서 그런 거죠? 네, 그렇죠. 엄청요. 앞자리에서 탔을 때는요? 앞자리에서는 문제는 그런 걸 못 느끼니까 못 느낀다. 도대체 이제 그 일종의 그 와이퍼와의 싸움에 이제 단초가 되는 거죠. 근데 왜 이거를 운전을 이렇게 험하게 하냐? 저는 난 하던 대로 하는 거다. 하던 대로 하는 건데 지금은 이제 조금 어떻게 보면 더 조심스러워졌죠. 사실 이게 이제 요철이 굉장히 그 방지턱을 고스란히 충격을 뒷자리에서 흡수를 하다 보니까 이래저래 방지턱에서 좀 조심히 알겠습니다. 다만 저는 이제 제가 뭐 자동차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탔을 때 그냥 약간 좀 애매하게 불안한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최근에 그 테슬라 쪽에서 그 어퍼암 문제가 조금 나오긴 있는데 예를 들면 주행할 때 어떤 서스펜션 쪽에서 이제 잡음이라든가 수리 필요하다든가 뭐 이런 류의 얘기가 좀 들리는 거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들리는 거 보니까는 혹시
이게 일종의 그 방지턱에서 기본차, 그러니까 어떤 그 도로에서 오는 충격들에 대해서 내구성이 다른 내연기관차에 비해서 약한 게 아닐까? 내구성. 그런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 뭐 다르게 리콜 들어간 사례도 또 테슬라에서 있다 보니까 뭐 제 차가 그렇게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이제 이런 것들이 현재 굴러다니는 차에서는 좀 이슈가 될 수가 있지 않나. 이슈가 될 수가 있지 않나. 뭐 이미 지금도 되고 있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쨌거나 서스펜션은 차주님은 잘 모른다는 거죠. 또 뭐 넘어가서 크게 불편하다 그런 거 전 못 느낀다는 앞자리에서는. 앞자리에서는. 뒷자리에서는 모르겠습니다. 뒷자리는 좀 많이 느낀다는 거. 한번 타보니까. 네. 자, 가속력인데 가속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 가속. 뭐 크게 주행하신 데서 크게 뭐 최고죠. 뭐랄까, 예. 근데 이제 뭐랄까, 앞으로 올해뿐만이 아니라 이제 내년부터 전기차가 계속 나오겠는데 아직까지는 당연히 이제 도로에서 내연기관차보다 전기차의 가속력이 월등한 건 맞죠. 그거는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얘기인데. 근데 이제 앞으로 나오는 자동차들이 전기차가 많아질 텐데 뭐 G80 전동화라든가 아니면은 EV6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엄청난 가속을 보여줄 텐데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테슬라의 그 어떤 가속력에서 우위가 계속 갈 것이냐? 저는 좀 회의적입니다. 요거 모델 Y 롱레인지 요 차량에 대해서 특히 모델 Y는 더더욱 거기서 가장 열등한 쪽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3라든가 아니면 다른 차에 비해서도 확실히 그 어떤 주행 능력에 대해서는 조금 주행 능력보다 다른 쪽을 좀 더 그 강조하는 차고. 뭐 그리고 또 이제 앞으로 나오는 그 차들이 워낙 좋으니까. 워낙 좋으니까. 그러면 차주님은 이 차의 가속력은 별로인 것 같다. 아닙니다. 지금은 좋지만 이게 한 제가 볼 때는 연말까지가 뭔가 약간 좀 그래도 도로에서 가속력 괜찮지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 내년 되면은 그 오래된 차고 뭐 얼마나 가겠냐 뭐 이런 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거 제로 배율이 몇 초? 이게 아마 4.9 아니면 5.2 둘 중에 하나일 텐데 4.9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꿈속에서 이 차를 몇 가지 밟아보셨어요? 사실 이제 주행으로 치면은 이제 190까지는 190까지 어저께 이제 190을 했는데 의외로 또 그렇습니다. 그 밟다 보면 모르거든요. 모른다는 거는 그만큼 차량 안정감이 엄청 좋다. 그건 괜찮습니다. 안정감이 괜찮고 뭐 더 밟으면 200도 충분히 나올 것 같은데 정말 아마 제가 생각할 때 밟아보진 않았지만은 그걸 계속 가봐보진 않았지만 정말 전기를 쫙쫙쫙쫙쫙쫙 엄청나게 쓸 겁니다. 엄청 쓴다는 거. 자, 그럼 제동력은 좀 어떠세요? 제동력 괜찮죠. 왜냐면은 회생제동에 대해서 그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인도 그렇고 그다음에 사실 제동력도 중요한데 제동력이 필요하기 전에 얘가 나보다 먼저 이걸 멈춰주는 능력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게 그 경험을 해보시면 알겠지만은 앞에 뭔가 장애물이 있거나 충돌할 것 같은 그 상황에서는 뭐 재미나게 그 지금 엑셀에 이렇게 일종의 압력이 이렇게 딱 저항이 있는데 이 저항이 동물할 정도로 탁 풀려버립니다. 그래서 그냥 밟아도 엑셀을 밟아도 이제 힘이 안 느껴지는 그 정도로 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멈춰줘서 앞이든 뒤든 이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코너링인데 코너링 어떠세요? 코너 딱 돌았을 때. 아마 코너링도 아시겠지만 이제 배터리가 밑에 깔려 있고 무겁지 않습니까? 하다 보니까 안정감 있게 가고 이게 흔들린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흔들린 적 거의 없다. 그냥 뭐 매우 만족한다 보는데 안정감 있게.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혹시 그 코너가 좋다는 거는 혹시 어디서 딱 그 속도 몇에서 딱 들었을 때 이 정도야? 라고 생각을 혹시 하셨는지. 뭐 예를 들면 고속도로 타다 보면 그런 도로 이제 내비에서 나오잖아요. 회전 구간이니까 뭐 이렇게 나오는 거. 그런 때도 한 120 이렇게 가도 이거 컨트롤이 된다. 이렇게 크게 불안하지 않다. 알겠습니다. 이런 느낌. 자, 기업이 변속 타이밍인데 사실 뭐 전기차다 보니까 이거는 딱히 없다 보니까 그러면은 요렇게 좀 여쭤볼게요. 이게 가속이 꿈속에서 몇 가지는 빨리 나가는데 몇부터 조금 느리다. 두 구간 정도로 나뉘는 것 같아요. 두 구간 뭐냐면은 이게 한 110까지는 제가 아니다. 그 정도도 아니고 한 80까지는 약간 그 직선인 것 같고
그 다음에 한 150까지는 조금 기울기가 아니다. 그 다음에 한 두 단계라는 게 예. 80까지는 급하게 올라가고 예. 그 다음부터는 쭉 예. 그 한 180까지도 네. 아니야. 네. 한 3단계 정도로 세 단계 정도? 150까지 네. 그 다음에 150 이상. 150 이상? 네. 그럼 0에서 80. 0에서 네. 80은 네. 80에서 150. 네. 그 다음에 150. 150 이상부터 약간 이제 점점 더뎌진다고 보면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엔진은 배기음인데 사실 뭐 너무 조용하다 보니까. 그쵸. 풍절음. 네. 흔히 얘기하는 풍절음 거. 풍절음. 그 외에 네. 조용하다 보니까 밖에 소리가 이제 고스란히 들어온다. 이런 이제 불평불만 많죠. 예. 차주님은 어떠세요? 풍절음은요? 저는 그래서 음악을 틀고 다니기 때문에 네. 사실 그런 것들을 크게 못 크게. 느꼈는데 네. 제가 듣기로는 아마 테슬라 쪽이 네. 스피커를 꽤 괜찮은 거를 쓴다고 들은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글쎄요. 뭔가 이제 남자 장난감이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음악 들을 때 그렇죠. 차가 제일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차에 앉아 있는 게. 그리고 이 차가 네. 뭐 너무 조용해서 네. 엔진에 배기음이 전혀 없다 보니까 너무 조용하다 보니까 네. 좀 불편하신 점 있으셨나요? 전혀? 딱히 그냥 만족? 거기에 대해서 네. 있었을까? 없었던 걸로. 있었을까? 네. 알겠습니다. 아마... 네. 그럴 수는 있을 것 같다는 어떻게?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옛날에는 아니다. 뭐 예를 들면은 이제 EV6나 타이칸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저기 주행용 사운드를 이제 지네가 이제 저걸 해주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물론 이제 모델 Y에다 그런 걸 다는 건 좀 약간 이상하긴 해요. S나 아니면 X 정도는 모르겠는데. 예. 근데 그런 것들 하나 좀 있었으면 재밌을 것 같기도 한데 네. 타이칸이나 이제 EV6가 먼저 썼으니까 예. 또 굳이 그걸 안 따라 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있었으면 재밌을 것 같긴 있어서 해요. 재밌을 것 같다. 뭐 지금은 그냥 좀 심심하다. 네. 알겠습니다. 뭐 네. 테슬라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이 클락션 누르면은 방구 소리 나게 하고 막 그런 거 할 수 있거든요. 방구 소리 나게 하는 거. 방구 소리 나게 할 수. 꿀팁. 옵션에서 여기서. 네, 옵션에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네. 붐박스라 그래가지고 그 밖에 스피커를 통해서 아. 밖으로 소리를 내보낼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일종의 도로교통법 위반인지 나라에서 막아서 네. 이제 그 기능을 막혔습니다. 한국만. 한국만. 근데 막아야죠. 사실 굉장히 민폐일 수가 있거든요. 민폐일 수 주차하면은 막 이상한 자기만의 고유한 사운드가 나오고 그러는데. 대륙에서만 가능한 걸로. 네. 자, 그럼 스피커인데 아까 스피커 짧게 말씀해 주셨지만 매우 만족하다는 거, 음악 들었을 때. 그렇죠. 너무 빵빵하다는 거. 빵빵이라. 제가 볼 때는 네. 그런지 되게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좀 거칠 정도로 막 그렇게 스피커가 그렇게 터프하지는 않고요. 네. 다만 이제 어떻게 보면 여러 사람의 귀를 만족시켜야 되는 상품의 속성일 수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좀 마일드합니다만 마일드하다. 소리가 네. 음악 어떤 고음 중저음 다 나눠가지고 굉장히 좀 또렷하게 네. 재생하려고 하는 그런 맑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맑다. 네.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굉장히 만족스러운 거. 네. 자, 실내 사이즈인데 일단 2열 폴딩은 가능하시죠. 2열 폴딩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까 누워있죠. 짧게 말씀해 주셨지만 뒷자리에 앉았을 때 각도가 너무 높고 네. 승차감 때문에 통통 너무 튀어서. 네. 근데 2열 아니다. 2열 폴딩의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거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차박의 최고봉은 완벽한 수평인 거죠. 예, 그렇죠. 근데 얘는 완벽하게 수평이 아닙니다. 미묘하게 이거를 트렁크 차 뒤쪽을 다리로 놨을 때는 한 180도 접히는 게 아니라 한 170도에서 175도 정도까지밖에 안 접히거든요. 약간 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눕다 보면은 머리나 이 상반신 쪽이 약간 올라가 있는 구조죠. 그게 어떻게 보면은 잘 때 좀 빡셀 수도 있습니다. 빡셀 수도 있다. 네. 똑바로 자야 되는데 네. 약간 자다 보면 약간 떠 있으면은 뭔가 약간 좀 좋은 정보 너무 감사합니다. 트렁크 사이즈는 어떻게 좀 만족하시는 편이세요? 트렁크 사이즈 이게 조금 좀 뭐랄까 애매하긴 한데 이게 기본적으로 차가 옆으로 넓은데 그 옆으로 넓은 것 중에서 일정 부분을 못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뭐랄까 이 골프백 얘기를 드리자면은 골프백이 가로로 안 들어갑니다. 가로로 안 들어가기 때문에 옆에
홈이 있는데 그 홈에 끼우던지 아니면은 이 대각선으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트렁크의 가로 넓이는 문제가 있긴 해요. 약간. 예, 왜냐면은 사실 이제 골프 백으로 사실 우리가 트렁크 사이즈를 측정을 하는데 그렇죠. 이게 우겨 넣으면 당연히 2개, 3개까지도 들어가겠지만은 사실은 차 크기가 겉에서 보여지는 것보다는 작은 느낌이 든다. 작은 느낌이 든다. 골백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골백이 가로로 안 들어가기 때문에. 자, 좋은 정보 너무 감사합니다. 자, 일단 차량에 대해서 좀 많은 얘기를 조금 나눠봤는데요. 일단은 종합적으로 봤을 때 후회되시는 부분, 예를 들어서 차량 가격 대비 차량 선택이라든지 색상, 등급, 옵션 등등등인데 아까 색상 정도만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거 외에 또 후회되시는 부분이 좀 있으신지? 후회되는 것 중에 하나는 저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귀찮아서 클레임을 안 걸었거든요. 귀찮아서. 네, 서비스 센터에다가. 뭐 바빴기도 바빴고. 근데 이제 아마 제 생각에는 이거를 걸었으면은 조금 서비스 센터에서 조금 굳혀주지 않았을까. 좀 뭔가 이렇게 좀 고민을. 예를 들면 단차. 리웨이들. 이제 단차를 뭐 완벽히 안 고쳐준다는 썰은 많지만은 그런 것들 좀 했었으면은 조금 나중에 혹시 중고차로 판다면 좀 좋은 값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럴 수 있죠. 뭐 그냥 우기죠. 뭐 원래 테슬라는 그렇게 타는 겁니다라고. 그 정도. 네. 단차랑 그 정도 2가지 정도 색상. 자, 뭐 보증금 내외 수리하신 건 따로 없으시죠? 네. 자, 테슬라의 메인 터너스 정비성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 뭐 정비성. 와, 이거 아마 뭐 제가 아직 겪어보질 못했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주위에서 들리는 얘기로만 들어보면은 상관없습니다. 뭐 한 3-4개월 뭐 이렇게 차 있는 거는 굉장히 좀 흔한 일이다. 예약이. 예약. 그거는 좀 일단 그렇게만 들었다는 거 알겠습니다. 바이크. 지네요. 예. 졌다. 바이크 짱 먹었다. 질 줄 알았는데, 이길 줄 알았는데. 바이크가 바이크가 이겼습니다. 쭉 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거 고실병의 결함은 단차 정도. 단차 정도 있다 보면 될 것 같고. 잡소리나 풍절음, 뭐 아까 풍절음 말씀해 주시고 잡소리는 딱히 없다는 거. 음악으로 해결하는. 음악으로. 음악 안 들어도 이게 소리가 들리나요? 잡소리가 있나요? 없을 것 같은데 있나요? 안 들리죠? 아니, 거의 없죠, 잡소리가. 풍절음만 좀 있다는. 풍절음 혹시 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근데 저는 좀 안 들리더라고요. 안 들린다는 거. 알겠습니다. 이 차를 사기 전에 커뮤니티 많이 보셨잖아요. 그렇죠. 당시에 좀 이슈가 좀 있었다면 어떤 게 좀 있었을까요? 당시에 이슈가 있었던 것 중에 최고 본 거, 그 테슬라 코리아에서 충전기 어댑터 DC 콤보라고 이제 한국의 이제 급속 충전기 표준으로 이제 정말 고착화돼 가고 있는, 정해져 가고 있는 그런 충전기가 있는데 그거 충전기를 그러니까 정품을 이제 그 출시를 한다고 해놓고서 아직 출시가 안 됐고 10월 중에 될 수도 있다고는 하는데 이게 이제 서울 같은 대도시권에서 사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사실 슈퍼차저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불편함을 못 느끼는데 지방에서 이제 단독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디스콤보용 어댑터가 필요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슈퍼차저까지 멀기 때문에 그 충전에 좀 번거로움을 위해서 그걸 좀 출시를 빨리 해줘야 되는데 저 때만 해도 5월 달에 받지 않았습니까? 상반기 안에 출시된다 얘기를 하다가 이게 밀려서 지금은 뭐 10월 중에 나온다는 얘기도 있는데 뭐 늘 그렇지만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봐야 되지 않을 것 같다. 자, 차주님도 차 타기 전에 커뮤니티 많이 보셨잖아요. 어떤 거 제일 많이 서치 좀 하셨던 것 같으세요? 저는 제일 많이 봤던 게 우리 틴팅, 썬팅.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왜냐면 이게 딱 나왔을 때 뭐였냐면은 미국 기준으로 나오기 때문에 어항이라고 합니다. 앞에 그러니까 이 윈드실드, 앞유리, 그리고 이제 1열에 있는 창문들, 이 정말 투명한 색깔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햇빛이 내리면은 이게 일종의 그 엄청난 가열을 시키기도 하고 살도 많이 타고 덥고 살도 많이 타고 그래서 이제 틴팅은 필수였는데 미국은 그게 뭐
틴팅하는 게 불법이라고 해가지고 예. 그렇게 깨끗한 상태로 나와서 이제 우리나라에 온 거죠. 예. 우리나라는 틴팅을 해도 되니까 틴팅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뭘 할 것이냐? 네. 윗유리 뭐 뒷유리 다 할 것이냐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모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솔직히 저는 한두 달 정도를 이 어항 상태를 좀 타고 다니다가 예. 아 그러면 이제 대충 알겠다. 이 네. 앞유리랑 1년만 틴팅을 해도 무관하겠다. 예. 그래서 이 정도만 이제 틴팅을 했죠. 아. 네. 농도는 혹시 몇 도로? 농도는 뒷유리랑 똑같이 했는데 이게 뭐였지? 5에 30이던가. 5에 30. 네. 이게 5고 30이던가. 30. 뭐 정확하게는 위에는 전혀 따로. 위에는 안 했습니다. 왜냐면 위에는 얘는 틴팅이 되어 있는 있나요? 정품유리는 틴팅이 되어 있더라고요. 아, 되어 있어도 네. 한여름엔 매우 뜨겁다는 거. 엄청나죠. 지금 네. 뭐 굉장히 시원합니다. 뭐. 알겠습니다. 자, 주위 반응, 이 차를 처음 사시고 난 주위 반응 어떠셨나요? 있어요. 네. 묘한 타고 싶어 함과 아, 별거 없네, 뭐 이런 것도 별거 없네. 있는데, 얘는 이게 좀 재미난 게, 기본적으로 이 테슬라라는 차는 제가 생각할 때는 예. 좀 회사부터 시작해서 어떤 CEO부터 시작해서 네. 호불호가 굉장히 많이 갈릴 수밖에 네. 없는 차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네. 왜냐하면은, 사실 이제 뭐랄까 CEO가 하도 사고를 많이 치고 다니는 것도 있고 잘난 척 하는 것도 예.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어떤 차의 이미지에 좀 많이 이제 녹아 들어가 있지 않나라는 네. 것들도 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가 얼마나 그렇게 대단하길래 그렇게 주가가 막 폭등을 하는 거냐, 나도 한번 타보자 해는 탔는데 뭐 그 차가 아무것도 없냐. 그렇죠. 모르거나 뭐 예를 들면 너무 썰렁하다. 너무 썰렁하다. 단차라든가 뭐 그런 것들도 있고 뭐 그래서 사실은 뭐 이런 거죠. 뭐 예를 들면은 야, 그 전기차 충전하기 불편해가지고 뭐 어떻게 저거 하겠냐 예. 라고는 하는데 사실 뭐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내년부터가 이제 그런 게 도입이 되죠. 전기차는 아파트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예. 이제 예. 신축은 5% 아마 구축은 2%였던가? 네.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가지고 정확하게는 아는데 충전 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춰놔야 되는 거고. 예. 근데 그럴 경우에 이제 또 재미나게 게 생기는 게 그렇게 되면은 내연기관 차주들의 논리를 반대로 엎어버리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은 주유하러 주유소까지 차 몰고 가셔야 돼요. 네. 보통 충전은 집에서 하는 게 아닌가요? 뭐 이런 식의 적용이 또 가능하거든요. 해서 사실은 냉정하게 보면은 그거는 그냥 차의 특성이나 환경에 따라서 계속 바뀌어가는 거고 이제 충전 자체가 불편한 시대는 조금 지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알겠습니다. 네. 무튼 주위 반응은 뭐가 이렇게 없냐. 근데 실제로 타보니까 뭐 가성은 누구나 좋아합니다. 가성은 누구나 좋아한다는 거. 가성은 누구나 좋아. 자, 이 차를 타시면서 좀 혹시 에피소드 같은 게 좀 있었다면? 에피소드요. 네. 에피소드 그거죠 뭐. 예. 사실 이제 이거 참 네. 업더 레코드 비슷한 건긴 한데 예. 이름은 말할 수 없는 데스티네이션 차저인데 예. 그러니까 이제 완속 충전기죠. 네. 완속 충전기는 무료입니다. 예. 무료인데 보통 그렇기 때문에 물건을 사거나 네. 아니면 뭐 주차비를 받거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충전을 하게 하는데 예. 지금은 다 닫혀 있는데 예. 그러니까 주차장을 막아놨다는 거죠. 예. 근데 초기에는 주차장이 그냥 열려 있는 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금요일 밤에 가서 한 두어 번 정도 뭐죠, 도전이죠 사실은. 저기 차박 모드로 해놓고 나서 충전기를 꽂고 아침까지 있다가 이제 아침에 이제 들어오는 외박을 몇 번 했었습니다. 지금 하면 도전은 범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에피소드가. 자, 이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분명 이 영상을 볼 텐데 꼭 알아야 될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 이것만 꼭 알아야 돼. 꼭 알아야 된다. 일단 언론에서 부각이 되는 어떤 뭐랄까 세상에 다시 없을 어떤 막 뭐 당장이라도 뭔가 이렇게 뭐 엄청나게 뭐 바뀔 나는 자고 있어도 뭐 차가 알아서 목적지 가자고 그런 세상은 그렇게 쉽게 빨리 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대를 해가지고 사시면은
빠르게 그 실망하실 수도 있는데 예. 이쪽으로 이거를 차 자체로만 예. 놓고 보신다고 하면은 예. 테슬라는 생각보다 네. 완성도가 높은 차입니다. 완성도가 높다. 예. 그러니까 즉 내연기관 차랑 비교를 해가지고 네. 아직은 전기차가 안 되지 않겠어라고 네. 생각하시는 것보다 빨리 그 자동차의 완성도가 높아진 건 사실이고요. 근데 그 자동차 측면에서 완성도고 네. 우리가 생각하는 뭔가 슈퍼 로봇카 네. 막 뭐 내가 가만히 있으면은 차가 알아서 나를 이제 태우러 오고 예. 이거는 아직까지 좀 먼 미래. 아직 먼 얘기다. 알겠습니다. 자, 구매 예정자분에게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 물론 비슷한 거지만 충전 시설을 좀 여쭤볼게요. 집밥, 회사밥. 혹시 차주님은 혹시 집밥, 회사밥 다 있는 상황인가요? 저는 집밥도 없고 회사밥도 없습니다. 해서 네. 슈퍼차저만 씁니다. 슈퍼차저만. 그래서 슈퍼차저만 써도 네. 서울 기준으로는 불편함이 없습니다. 서울 기준 불편함이 네, 없다. 다만 이제 왜 서울 기준이냐고 하면은 지방에 계신 분들 중에서 약간 좀 애매하신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네. 그런 분들은 조금 이제 다른 방안을 좀 찾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대도시권에서는 아직까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상관없다. 큰 부담이 없을 큰 부담 것이다. 없다. 굳이 집밥, 네. 회사밥 없어도 네. 뭐 슈퍼차저나 뭐 이런 데 가서 네. 충전을 하면 된다. 알겠습니다. 그 슈퍼차저도 뭐 경쟁이 심하거나 그러진 않죠. 아직까지는. 점점점 심해집니다. 점점점 분명하고요. 심해지고요. 다만 슈퍼차저도 특징적인 게 네. 몰리는 것만 몰립니다. 안 몰리는 데도 있다. 예. 꿀팁이네. 뭐 여의도 같은 경우는 네. 굉장히 몰리는 스팟이고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충전을 하고 온 네. 저 왕십리 이마트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 드리면 안 되는데 좀 네. 여유롭고 네. 제가 볼 때 또 이제 굳이 강남권에서 최고봉은 네. 센터필드입니다. 끝내줍니다. 왜냐하면 네. 이제 중요한 게 네. 그 무료 주차 시간이 몇 분이냐가 중요하거든요. 30분 안쪽인 데는 정말 꿀입니다. 그런데 딱 세 군데, 제가 알기로는 제 기준에서 지금 세 군데 아닌데 센터필드, 왕십리, 여의도가 세 군데가 무료 주차가 30분이거든요. 예. V3 차저가 왕십리와 센터필드 두 군데인데 30분이면은 충분히 한 주 띠까띵까 할 만한 전기량이 충분히 충전이 되거든요. 한 4,000원에서 7,000원 사이에. 그러다 보니까 30분짜리는 거기 가시는 게 좋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쨌거나 집밥이나 회사밥이 없어도 차주님은 괜찮습니다. 괜찮다는 거. 네. 대신 좀 부지런해야 된다는. 약간. 그렇죠. 자, 차량 추천 여부인데 이런 경우는 추천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다면은 좀 추천하는 건 다 이해가 됐는데 네. 이런 경우라면 난 추천 못할 것 같아라고 한 게 있을까요? 있죠. 어떤 게? 예를 들면 저희 아버지. 저희 아버지께는 전기차 하신다고 하면은 저 무조건 현대사라고 할 겁니다. 왜요? 테슬라 말고 현대? 네. 테슬라는 자기가 알아서 찾고 자기가 알아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것들이 많거든요. 근데 아버님 세대나 아니면은 본인이 이렇게 셀프로 뭔가를 하는 거가 조금 약하다. 그러면은 테슬라는 사실 굉장히 비춥니다. 테슬라 비추. 예. 그러니까 어떤 굉장히 고객 지향적인 서비스를 바라신다면은 굉장히 그 뭐랄까 불친절한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이제 본인이 찾는 것들을 즐기고 찾는 걸로 해결 못하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은데 어떤 그 일종의 이제 셀즈맨, 영업맨이 뭔가 이렇게 깔끔하게 다 뭔가 해주고 뭐 이렇게 챙겨주고 뭐 이런 걸 기대하시면은 안 돼요. 좋은 정보 너무 감사합니다. 자, 굳이 이 차의 매력 한 줄 평으로 좀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 한 줄로 매력을 한다면은 이런 거죠. 뭔가 뭐 모든 차가 그렇겠지만은 그러니까 차가 남자한테 갖는 그런 약간 의미라는 게 조금 있긴 하거든요. 약간 모르겠습니다. 이제 애 아빠고 뭔가 요런 나이쯤 돼 보면은 이 일종의 약간 영혼을 쉬게 하는 그런 공간이긴 하거든요. 약간 좀 영혼의 휴양소? 영혼의 휴양소. 영혼의 안식처.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많은 분들이 뭐 굳이 이 차가 아니라도 그냥 차 갖고 있는 거에 이제 그걸 하실 텐데 그 영혼의 안식처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테크적인 요소가 가미돼가지고 이것저것
굉장히 여러 가지를 해볼 수 있다라는 거. 해볼 수 있다는 뭐 막말 얘기를 하면 네. 뭐 어떤 그 자율주행이라는 것도 그렇지만은 뭐 여기서 나와 있는 무수히 많은 이 재미난 것들을 네. 구경을 하면서 갖고 있는 재미, 뭐 이런 것들. 뭐 게임이라든지. 네, 게임도 있고. 네. 알겠습니다. 안식처라는 거는 이제 결혼하신 분한테 시간을 그렇죠. 볼 수 있는 네. 그런 뜻인 거죠? 네. 근데 뭐 미혼은 별로. 아니 미혼도 좋아할 것 같아요. 생각이 들어요. 예, 뭐 예를 들면은 네. 이게 또 여자친구랑 누워서 별 볼 수 있거든요. 여자친구 없으면요? 여자친구 없으면 혼자서 별을 봐야죠. 이제. 아, 네. 알겠습니다. 굳이 이 차에 점수를 좀 매기자면 네. 5점 만점에 혹시 몇 점을 주실 수 있어요? 아, 저는 5점 만점에 한 4.5점 주도록 4.5점.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0.5점 혹시 어떤 것 때문에? 뭐 단차와 네. 이 불친절한 서비스와 단차 부지. 그리고 이제 아직까지는 그렇죠. 뭐 뒷자리에 이 뒷자리. 불친절함. 불편한 서비스. 그렇죠. 아직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네. 예약이. 자, 그러면 현재 기준을 다시 산다면 과연 이 차를 또 사실 건지, 만약에 이 차가 그 폐차됐다. 이쪽. 예, 만약에 이 차가 이제 폐차됐다. 예산은 똑같은 건가요? 아, 지금 현재 기준에서 만약에요. 현재 기준에서. 네. 제가 뭐 계산까지는 제가 그 부분까지는 뭐라고 좀 말씀드리지만 차가 정말 만족하신다면 이 차 또 가는 거고, 두 번 살 차는 아닌 것 같다라고 하면 뭐 다른 차로 가는 건데, 혹시 지금 현재 진짜 어려운 문제인 게 왜냐면은 네. 저는 솔직히 네. 이제 예산이 허락한다면 이 차는 와이프를 주고 모델 S로 가고 싶거든요. 모델 S로. 네. 아. 근데 당연히 그게 안 되니까 네. 이거 이 차는 사실 이제 저희 애가 이제 19살인데 네. 이제 10년 뒤면은 이제 19살이지 않습니까? 네. 이거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 모르겠지만 뭐 지가 뭐 좋아하겠죠. 사실 네. 이 차는 솔직히 끌다가 10년 뒤에는 아들을 주려고 생각 중이긴 하거든요. 10년 뒤에는 아드님을. 네, 뭐 예. 그 얼마큼 받쳐줄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모르겠죠. 뭐 그 전에 이게 네. 굉장히 구형차가 돼서 누가 네. 그런 걸 뭐라 이럴 수도 있겠지만 그냥 보통 차 10년은 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뭐 10년은 탈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근데 네. 여기 중요한 건 뭐냐면 어찌됐든 간에 같은 또 테슬라라는 걸 산다는 거. 네. 네, 그게 모델 Y가 꼭 아니어도 네. 또 테슬라 산다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자, 네. 또 말씀해주세요. 사실 뭐 많은 그런 얘기를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네, 쭉 하셨는데. 네. 그 전기차는 빨리 사는 게 이득이다. 예. 뭐 예를 들면 단적으로 저는 아까 네. 살짝 언급한 대로 네. 그 공영주차장 반값이고 예. 또 뭐가 있냐면은 톨게이트도 반값이거든요. 예. 충전 요금도 싼 것도 있고 예. 네, 쭉 하셨는데. 네. 예. 그런 것들 때문에 네. 뭐랄까 빨리 사면 살수록 이득인 거고 어. 특히 이제 본인이 차량 빈도를 많이 쓴다든가 네. 그러니까 특히 얘기하면 월 단위로 네. 차에 이제 돈이 좀 많이 들어간다거나 네. 하면 전기차는 굳이 테슬라가 아니라 하더라도 네. 뭐 빨리 나오는 차 빨리 사라. 괜찮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끝. 뭐 더 하실 말씀 또 있으신가요? 제가 공시전 지금 다 끝났습니다. 아, 차량에 뭐 빠졌거나 더 하실 말씀. 고속도로 톨비 반값이 끝내줍니다. 끝. 네, 끝. 감사합니다. 예. 네, 되게 고맙습니다. 80분 넘었는데, 감사합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